Aha!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유산의 원인, 그 중에서도 아기 때문에 유산되는 경우 어떻게 아기 때문에 유산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유산의 원인을 크게 구별해보면 아기 때문에 유산되는 경우, 엄마 때문에 유산되는 경우, 그리고 아빠 때문에 유산되는 경우 이렇게 대상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주로는 이렇게 아기와 엄마의 원인 때문에 유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아 요인, 엄마 요인, 모계 요인 모두 다 산모 나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산모 나이가 많을수록 이렇게 아기에게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엄마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유산에 기여하게 되는데요. 산모 나이에 따른 유산율은 이전에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유산 그 편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그래프인데요. 산모 나이에 따른 유산의 비율하고 따져보면 25살일 때는 유산이 20% 채 안 되죠. 근데 35살일 때는 20%가 넘고 40일 때는 한 40% 가까이 되죠. 그리고 45쯤 되면은 60% 가까이. 즉 산모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산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죠. 문제는 최근에 노산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결혼도 늦게 하고 또 아기를 늦게 가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유산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나이가 많을수록 유산의 비율이 좀 높아지니까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가급적 결혼하실 거라면 빨리 결혼하셔서 아기를 가지는 게 유산이 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은 아기 요인, 아기 때문에 왜 유산이 되나요? 라고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보면 이제 아기 때문에 유산된 경우, 그러니까 유산된 아기를 분석을 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비정상 염색체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유산되는 경우가 있더라. 뭐 당연하겠죠. 염색체가 이상이 있다는 것은 유전 정보에 이상이 있어서 아기 장기가 만들어지는 게 잘 못 만들어지고 기형을 가진 그런 장기들이 만들어지니까 유산이 잘 일어나겠죠. 그런데 정상 염색체를 가진 아기도 유산되더라. 그리고 그 비율을 봤더니 비정상 염색체 유산이나 정상 염색체 유산이나 거의 반반이더라. 그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염색체를 가졌는데 왜 유산이 될까요? 궁금하시죠? 이제 비정상 염색체 유산도 또 분석을 해봤더니 그 원인이 주로는 모계, 엄마 때문이고 아빠 때문인 경우는 5%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뭐 나이가 몹시 많아서 뭐 45세 이상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아빠의 그 정자 내에 있는 DNA도 손상을 입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래도 압도적으로 엄마 요인이죠. 그리고 정상 염색체 유산, 염색체가 정상인데도 유산이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걸 또 원인을 한번 찾아봤더니 주로 엄마의 요인 때문이더라. 뭐 예를 들어 엄마에게 질병이 있다든지 엄마가 뭐 과체중이 있다든지 엄마가 흡연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 아기 요인을 분석해 봐도 원인은 엄마가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절대적으로 임신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 1분기 이제 배아 발달 과정을 좀 한번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제가 집에서 소변 테스트로 두 줄이 나와서 초음파로 이제 아기집이 잘 착상됐는지 보러 오신 산모들에게 이 그림을 그려서 임신의 과정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처음에 5주에 오게 되면 자궁 안에 착상이 잘 되는지, 즉 아기집이 보이고 난황이 보이는 이런 아기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오면 아기집이 훨씬 커지겠죠. 그리고 그 안에 쌀 모양으로 아기가 생깁니다. 사실은 이제 물고기 모양인데 어쨌든 초음파로 볼 때는 쌀 모양으로 보이죠. 그리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게 되면서 예정일을 정하고, 그리고 또 2주 후에 오라고 하면 이제 물고기 모양이었던 아기가 약간 팔싹, 다리싹이 나고 머리가 이렇게 구분되면서 사람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꿈틀꿈틀 움직이죠. 크기는 뭐 한 2, 3cm. 그리고 이제 12주가 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팔다리가 길어져서 턱뼈도 보이고 갈비뼈도 보이고 손가락 발가락도 조금씩 구분이 되는 이제 사람 모양이 완성이 되죠. 근데 이때 12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5주부터 12주 사이에 주로 장기 형성, 장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기가 만들어진 장기로 크는 건데, 근데 이제 요 과정 중에 아기가 만약에 염색체에 이상이 있다면
장기를 만들다가 잘못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중간쯤에 유산이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뭐 다른 원인으로, 그러니까 정상 염색체를 가지더라도 엄마가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방사선에 노출이 됐다든지 뭐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또 유산이 잘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염색체에 이상이 있다면 아기 스스로도 이렇게 발달을 하지 못하고 유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12주를 잘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 12주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기가 대체로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염색체에 큰 문제는 없다. 물론 이제 드물게, 뭐 아주 드물게 염색체 이상이 있어서 또 기형이 있고 뭐 염색체 이상화를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겠지만 대체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비정상 염색체 유산, 이제 이게 아기의 주 원인이니까 한번 살펴보면 3염색체, 염색체 이상 중에서 3염색체가 제일 흔해요. 근데 이 3염색체라는 게 뭐냐, 뭐 많이 들어봤겠죠. 여러분들도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21번에 염색체가 3개, 18번, 13번 이런데 염색체가 3개 있는 3염색체. 우리가 이제 사람은 1번부터 23번까지 염색체가 있고 각 번호마다 한 쌍, 2개의 염색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그 해당 번호의 염색체가 3개예요. 그래서 3염색체. 근데 이제 이런 3염색체가 주로 생겨서 유산이 되더라. 분석해 보니까. 근데 이런 3염색체는 주로 산모 나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라고 밝혀져 있어요. 우리가 염색체를 이제 분석한 사진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개 염색체의 분석은 태어난 아기들이나 뭐 성인들 같은 경우는 피를 뽑아서 백혈구를 분석해서 그 안에 있는 염색체를 분석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는 뭐 양수검사나 육모막 생금 같은 걸로 이런 염색체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 정상 염색체는 46개, 즉 1번부터 23번 XY 이렇게 성염색체죠. 23번까지 한 쌍씩 2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46개의 XY 남자애기 정상염색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3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1번 염색체에 3개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21번 다운 증후군. 그래서 염색체가 46개가 아니고 47개죠. 그리고 47개의 염색체를 가져서 47XX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21번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도 아기가 뱃속에서 생기면 주로 임신 초기에 유산이 거의 주로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유산되지 않고 생존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면은 특징적인 얼굴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에 뭐 특별한 여기 약간 특이한 손금과 그 다음 발바닥에 발가락 모양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애기들은 또 그 쥐능 발육이라든지 심장병이 이제 문제가 있다든지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래서 또 치료를 많이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힘든 삶을 살게 되죠. 어쨌든 그래도 또 꿋꿋하게 사는 애기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임신 초기에 이제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3염색체가 주로 이제 원인이 되고, 이렇게 단염색체라는 것도 있어요. 약 10% 정도 이렇게 밝혀졌는데, 터너 증후군이 대표적인 거예요. 단염색체 중에서는. 그래서 어떤 번호에 한 개만 있는 것. 여기는 그러면 46개가 아니고 45개가 되겠죠. 이 경우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22번인 상염색체는 정상인데 XY 성염색체에서 X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제 이쪽에 X라든지 Y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단염색체 같은 경우도 뱃속에서 임신 초기에 주로 유산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태어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태어나면은 이제 이 염색체가 X 하나만 있기 때문에 여자 아기로 태어나는데 뭐 키가 굉장히 좀 적고 심장병이 좀 잘 생기고, 특징적으로 뭐 목이 짧고 키가 작고 뭐 이 피부에 뭐 이렇게 얼룩반점이 좀 있는 경우도 좀 있고, 뭐 다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난소가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리를 안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2차 성징이 안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로, 그래서 각각의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물론 드물게 이렇게 태어나지만 주로 초기에 유산이 되죠. 그리고 이제 다배수체도 또 한 10% 되는데, 다배수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염색체가 46개가 정상인데 이렇게 3배수로 69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는 뭐 더 많이, 여기다 23을 더하면
2, 92개 이렇게 4배수체도 되고, 지금 이제 여기는 3배수체죠. 그렇지만 4배수체도 있고, 근데 이런 그 다배수체 중에서 3배수체가 좀 유명하거든요. 그게 이제 부분 보상 기태라고 해서 난자 하나에 정자가 2개 들어가는 경우, 물론 이제 이 3배수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꼭 이런 과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자가 하나가 들어가더라도 난자 복제가 이렇게 감수 분열이 안 일어나서 뭐 더블 복제가 일어나서 되기도 하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는 난자 하나에 정자 2개가 들어가서 이렇게 염색체가 3배수 염색체가 되어서 비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이제 이 3배수체 염색체가 이렇게 임신이 되면 아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가 생기는데 동시에 이렇게 기태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영양막들이 굉장히, 이게 이제 태반 조직에 해당하는 건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커지면서 증식적으로 막 자라나요. 그러면서 이제 아기의 그 생존을 이렇게 위협하고, 또 이렇게 3배수체 염색체로 임신이 되는 경우 아기도 기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임신 초기 뭐 한 10주 12주 이런 와중에 또 피가 많이 나고 유산이 많이 일어나고, 또 아기가 기형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거의 생존하기 힘든, 그래서 물론 태어나는 아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못 봤고 드물게 태어나나 봐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유산이 된다. 그래서 3배수체 염색체는 보면 이렇게 1번부터 그 성염색체까지 2개가 아니라 3개씩 일어나는 거예요. 3개씩. 이렇게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에 유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는 유산의 원인, 사실 유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유산이 되고 나면 많은 엄마들 또는 남편들, 그리고 뭐 친정 엄마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왜 유산이 되었어요 하고 이제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유산의 원인 중에서 오늘 시간에는 아기의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아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유산이 되는가. 근데 주로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는 발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되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정상 염색체 아기일지라도 엄마의 원인 때문에, 엄마의 요인 때문에 유산되는 엄마 원인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